자, 민석이는 질문 더 있어? 없어요. 자, 가보자. 그럼 5개가 다네? 합시다. 일단 225번은 사실 수학하를 끝까지 배우고 오면은 좀 더 편리하게 풀 수는 있습니다. 맞죠? 지금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원래는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원래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야. 근데 지금은 되게 쉬워졌어. 왜? B의 원소에는 반드시 3을 포함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A에 있는 것 중에 겹치는 거는 4개가 존재하라 그랬거든. 그럼 3은 무조건 가져야 되니까 나머지 원소들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더 골라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은 원래는 이거를 하나하나 고민을 해야 될 거야. 뭐 1, 2, 3을 가질 때, 뭐 1, 2, 5를 가질 때 하면서. 근데 그래 봐야 몇 개거든. 5C에 3 조합으로 계산해보면 10개인 거 알거든. 그치? 그러면 A의 원소 중에는 어떤 걸 가질지 고민을 했으니까 A에 있지 않은 나머지 원소들만 가지고 고민을 해보자. 2의 2승. 그래서 둘이 곱해가지고 답은 얼마예요? 그냥 40하고 끝납니다. 알았죠? 요런데 이제 조합을 쓰면 좋아서 일부러 수학과 집합을 배울 때 선행으로 경우의 수를 못한 애들을 대상으로 순열조합은 좀 설명을 해요. 특히 조합 정도는 설명을 해. 그런 쌤들도 많이 있거든. 어쨌든 조합을 써서 한번 풀어봤고 없다. 만약에 안 배웠다. 그러면 요 녀석을 좀 더 너희들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226번 가볼까요? 요거는 아마 승진이도 질문일 것 같은데 잠깐만 쉬운 거 먼저 하나 하고 갈게. 229번 먼저 하고 오자. 너네가 경우의 수에서 한 번씩 나오는 녀석이에요. 내가 요번에 너희들 나랑 안 했구나. 내가 처음 선행할 때는 사실 잘 설명을 안 하긴 하는데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놈 중에 뭐가 있냐면 뭐뭐뭐뭐 하지 말고 뭐뭐뭐뭐 하지 마. 아니다를 풀어야 될 때 너희들은 보통 합집합을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해요. 합집합. 예를 들어서 뭐 이다를 계산하기가 더 편하다면 알았지? 얘는 어떻게 하면 되거든? 하지 말라 라고 했으니까 A의 여집합이야. 얘도 하지 마 라고 하면은 B의 여집합이야. 그리고니까 교집합을 의미하거든. 드물어내 법칙을 써주면은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이에요. 만약에 그런 원소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을 빼버리면 돼. 그래서 얘 봐. 어때? 공집합이 아니다거든. 공집합인 걸 찾기가 편해? 공집합이 아닌 걸 찾기가 편해?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다가 되려면 하나 겹쳐도 공집합이 아니다지. 아니다를 풀려고 하면은 하나를 가져도 공집합이 아니고 겹치는 원소 2개를 가지는 거, 3개를 가진 걸 몽땅 다 찾아야 됩니다. 하지 말고가 공집합이다가 편하겠어? 아니다가 편하겠어? 이다가 편하겠지. 아니다는 3가지 다 찾아야 되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는 뭐 해줘? 전체에서 제외하러 가는 거예요. 뭐? A와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거나 아니면 B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를 제외하는 게 더 빠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자? 전체 중에서 A 교집합 X가 공집합인 경우 그 다음에 B 교집합 X가 공집합인 경우 근데 중복해서 뺐지? 뭐? 둘 다 공집합인 경우를 다시 한번 더해주러 들어가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N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건 빼자. 경우의 수인데 원소의 개수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전체라고 할게 앞에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U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몇 승계야? 7개? 2의 7승계 중에서 제외하자. A랑 겹치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럼 1, 2, 3은 가지지 마세요니까 2의 몇 승계? 4승계. 얘는 뭐야? B랑 겹치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4개를 가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3승계. 그 다음에 A랑도 B랑도 절대로 겹치지 마. 그러면 A, B의 원소 보면은 1, 2, 3, 5, 7 5개다, 그치? 2의 전체 원소 7개 중에서 5개를 뺀 2의 2승계 계산하면 되겠네. 됐지요? 그 다음에 공집합이 아닌 이런 말 있나? 없지?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안 했지. 2, 3, 7, 8 이건 문제가 뭘까? 해야겠네. 자, 226번으로 갑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26번 한번 풀어보자. 226번을 혹시 맞춘 사람 손? 없어? 우리는 지금 이거 승진이 질문일 것 같은데. 어쨌든 A, B가 겹치는 원소를 찾아라 그랬어. 근데 B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어? 소수가 들어갔거든. 근데 A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이놈이 원소로 들어갔잖아. 분명히 무슨 꼴을 띄고 있는 고백꼴을 띄고 있는 놈이 들어갔는데 겹치는 걸 찾으란 말은 저 중에서 소수인 걸 찾으래. 그럼 소수는 반드시 뭐 곱하기 뭐? 1 곱하기 자기 자신 말고는 없잖아. 그치? 그럼 저 고백꼴을 띄고 있는 fx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무조건 더하기 3의 앞에도 전부 다 더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보다 클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뭐? 얘를 반드시 1이 되는 것만 찾아줘야겠네. 물론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소수가 되도록 하는 녀석들 중에. 일단 너희들은 얘가 1인 걸 먼저 찾아. 그런 x에 대해서 얘가 소수인 걸 찾아주면 그게 바로 AB의 교집합입니다. 알았죠? 그럼 첫 번째 어디서부터 출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1이라는 녀석이 반드시 1을 만드는 녀석부터 생각을 해보자. 넘어갈까요? x값 암산할까? 바로 뭐 나와? 2, 5 나오겠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x가 2다. f는 얼마야? 1 곱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3이 얼마야? 13? 오케이, 13 나왔네? 이거 소수다, 그치? 그리고 두 번째 x에다가 5를 넣어보자. f5 찾아볼까? 뭐예요? 얘는 1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뒤에 거 25, 15, 43 43도 소수 맞네. 그럼 이게 바로 A교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거야. 됐죠? 답 뭐야? 개수야 합이야? 합 구하기. 답은 56.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237번 가보자. 지울까?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뭐야? A의 원소가 있냐 없냐? B의 원소가 있냐 없냐? 부등식, 2차 부등식꼴에 대해서 해가 있니 없니? 라고 물어본다, 그치? 그럼 2차 부등식에서 해가 있다 없다를 결정해 준 거는 방정식을 빌려오면은 판별식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4분의 D 얼마예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3 정리하면은 a 플러스 3.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찾아보자. 얘는 뭐야?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자, 여기서 하나 질문. 2차 부등식에 0보다 작다라는 해인데 그런 해를 찾아보고 싶은데 판별식에서 0보다 커야 해가 존재하니 0보다 작아야 해가 존재하니? 커야 존재하지. 왜? 판별식이 0보다 큰 건 정확하게는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 부등식에서 해가 존재해요 라는 거는 왜 이게 결정하는 거야? 부등식의 해랑
판별식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킨 사람 없지?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치? 예를 들어서 0보다 작으면 뭐야? 해가 없잖아. 왜? 2차 함수를 그려봤을 때 x축과 만나지 않다 보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즉 해가 부등식의 해가 어디서 와요?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0보다 크면 해가 존재한다. 좀 작게 가자. 만약에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똑같이 얘도 0보다 작다의 부등식이기 때문에 함수와 x축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니? 없니? 라고 구분을 짓는 거라서 0보다 커지게 되면 그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면서 해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가야지. 그럼 이제 기억은 뭘 원하는 거야? 기억은. A는 공집합이래. 해가 없대. 근데 B는 뭐래? 공집합이 아니래. 해가 있대. 그래서 기억이 원하는 건 뭐다? 여기. A 플러스 3 쪽에는 해가 없다니까 0보다 작거나 같고 B 쪽에는 얘가 해가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지. 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 찾으러 가시면 되고요. 니은도 디귿도 똑같이 가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니은 가볼까 디귿 가볼까? 디귿 가볼까? 디귿은 뭐야? A도 공집합이 아니야. B도 공집합이 아니야. 그럼 어때? A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는 해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B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도 해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0보다 크다. 그렇게 해서 역시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 되겠죠. 맞죠? 없으면 그런 A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겹치는 범위가 있으면 뭐 A가 존재한다 하면 되겠지.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238번인데 뭐지? 이건 안 봤는데 지울게. 합집합, 교집합, 별. 합집합은 그냥 합집합이고 교집합은 말 그대로 교집합이고 별이라는 연산은 대칭차집합이네. 그때 x, y, z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할 때 아래 그림에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스몰 s라고 하자. s의 최소값을 구하자. 밑에 그림이 있나 보네. 요거지. x의 원소합이었지. 가보자. 하나하나 찾아가 보자. 결과가 나오는 끝에서부터 출발할까? Z라는 녀석은 반드시 뭘 가지세요? 1과 5는 반드시 가지세요. 다른 원소는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절대로 3은 없어야 되고 6은 없어야 된답니다. 그게 바로 Z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대칭차집합. Y와 3, 4, 5, 6을 가지고 있는 녀석에 대한 대칭차집합. 그러면 일단 Y와 3, 4, 5, 6의 대칭차집합에 지금 1, 5 들어가야 되고 3, 6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Y 그 다음에 3, 4, 5, 6 싹싹싹 대칭차집합이니까 여기를 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반드시 1, 5가 들어가야 된대. 그럼 5는 여기 들어갔을 거고 1은 여기 들어갔겠네. 그 다음에 3, 6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3, 6은 여기 있다는 얘기다. 그치? 얘네들이니까. 그 다음에 4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 확실한 거는 여기까지다. 그치? 또 있나? 말고는 모른다. 그치? 일단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보자? 처음으로 가보자. 그럼 여기서는요. 합집합을 했는데 Y가 나온대. 1, 3, 6을 가져야 된대. 그럼 얘는 일단 누구 가져야 돼? 반드시 1 가져야 되고 6은 가져야 돼. 나머지 원소는 잘 모르겠어. 5 가지면 안 되네. 5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은 쟤 때문에 같든 말든 상관이 없다. 그치? 3에 들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네. 그때 뭐 하래?
S의 최소값이었지. 그럼 뭐 해야 돼? 1, 6. 딱 두 개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 답 7 아니냐? 7? 답 맞냐? 이렇게 되겠다, 그치? 됐죠? 예. 약간 그냥 논리적 얘기지. 딱히 뭔가 문제가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좀 안 드네. 여기서 문제 괜찮았던 건 사실 226번. 226번. 요거는 좀 잘 봐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명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오늘 하려고 하는 명제는 사실 초반에 할 얘기는 많이 없고 증명 쪽에서 이제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너네 귀류법 다 아냐? 귀류법? 대우를 이용한 증명도 다 알죠? 걔네들은 서술형용으로 연습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뭐 마플에서는 거의 다 다루고 있을 거니까 마플에 있는 증명 문제,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증명 문제는 반드시 서술형용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다가도 한번 증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세요. 어쨌든 갑시다. 뭐 명제가 뭐야? 라고 하는 거에서 사실 조건과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요 녀석은 말 그대로 용어 설명에 대한 얘기니까 한 번만 짚고 넘어가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사실 좀 요약하면서 진행할게요. 자, 가자. 조건과 명제 각각 뭐지? 조건이 뭐야? 둘 다 문장 또는 식입니다. 식 또는 문장입니다. 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아닌데? 그 조건 말고 그냥 조건이라고 하는 놈의 정의가 뭐야? 이거. 그렇지. 보통 변수 x를 가지고 있어요. 뭐 x가 없다면 그냥 상황에 따라라고 보면 되고 x의 값에 따라 뭐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조건의 한 종류지.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 그게 바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명제는 x의 값에 관계없이 또는 그냥 쉽게 말하면 항상. 근데 이제 항등식이랑 조금 다른 녀석은 뭐야? 참이 되는 것도 맞지만 항상 거짓이 되는, 항상이라고 하자. 항상 거짓이 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한 번씩 좀 실수를 하는 게 거짓인데도 명제로 안 골라서 실수해가지고 틀린 사람들을 봤다. 그건 좀 조심합시다. 항등식이랑 조금 차이 나는 거는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놈만 만들어 놓은 거지만 항상 거짓인 놈도 뭐예요? 명제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과 항등식도 결국 물음이 뭐였어, 얘들아? 방정식과 항등식. 어떤 문제였어? 등식의 두 종류. 방정식은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다 보니까 자꾸 그 특정 x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 특정 x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근을 구하세요. 근이 몇 개니? 근이 존재는 하니? 근이 없니? 모든 근. 그건 아니구나.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항등식은 뭐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다 보니까 그 모든 x가 뭔지는 궁금하지 않거든. 말 그대로 1, 2, 3, 4 아무거나 넣어도 되다 보니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뭐 하세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을 찾아볼래? 항등식인지 아닌지 한번 만들어 볼래? 찾아볼래? 이런 것들. 항등식이 되도록 만들어 볼래? 이런 걸 물어봅니다. 조건 명제도 똑같아. 조건의 한 종류의 방정식이 들어가다 보니 그 참이 되도록 하는 x가 궁금하지. 그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 불러? 아닌데 그건 방정식이고 그거 말고 진리집합. 기억나요? 항상 왜 자꾸 항상이 나오냐?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묶어가지고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고 그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조건에서 뭐 명제로 넘어가지. 참 거짓 따지러.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에서는 결국 뭘 물어본다? 이건 명제 맞냐? 물어보는 거. 참이냐 거짓이냐? 항등식은 항상 참이다 보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보진 않았지. 그냥 항등식이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끝났지만 명제에서는 명제 맞냐? 확인. 그 다음에 만약에 명제라면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봐. 또는
참이 되도록 만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지. 그게 바로 조건과 명제에서 나오는 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로 넘어가? 아까 누가 얘기했었는데 명제에서 우리는 P이면 Q이다 꼴인 명제를 항상 다루게 되지. 그때 이 P의 이름이 뭐예요? P의 이름이 뭐죠? 여보세요? 어떤 조건? 조건 P의 이름. 또 어떤 조건 하면 또 충분 조건 얘기할라. 가정. 그 다음에 Q는 뭐? 결론. 그리고 이제 참이냐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 따졌어. 참이 밝혀진 명제를 화살표 2개로 넘어가지. 그러면 이제 P의 이름이 충분 조건, Q의 이름이 필요 조건인데 그거는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때 이제 우리는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 내용. 어떻게 참과 거짓을 따져주니? 논리적으로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밝힐 수 있는 명제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해? 가정의 진리집합을 구해요. 결론의 진리집합을 구해요. 그리고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으로 그렇지 포함된다면 그때 이제 이 명제는 참입니다 라고 밝히게 되지. 그러면서 하나 유형 등장하는 게 바로 뭐야? 거짓인 명제의 반례. 거짓인 명제의. 이거 기억나는 사람? 뭐 빼기 뭐야? 반례 찾기. 뭐 빼기 뭐?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 누구야? 기억 안 나나? P가 Q 안에 쏙 들어가면 참이야. 근데 들어가지 못했대. 누구 때문에 P가 Q 안에 들어가지 못해? 얘네잖아. 그래서 반례는 항상 뭐 빼기 뭐예요? 가정 빼기 결론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이거 단독 출제 자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중 P면 나 Q다가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를 찾아봐.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 찾아봐.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 참거짓이 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벤다이어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원소들을 넣어놓은 중괄호 즉 집합이 보여줄 수도 있고 그치? 그때 너희들은 뭐 한다? 가정 빼기 결론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뭐 이런 거 딱 만났다 하면은 이거 뭐지? 차집합을 고쳐보니까 피규집합 Q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보기 3번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또는 뭐 벤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거짓인 명제의 반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는 가정 빼기 결론이라는 거 까먹지 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제의 부정으로 넘어갈 건데 부정이 뭔지는 너희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부정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낫피라는 기호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명제의 부정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누구를 가지고 와서 명제의 역과 대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너네 혹시 역과 대우 할 때 이 배운 사람 있냐? 이? 이. 역 말고 대우 말고 이. 이건 옛날 거라서 사실 잘 안 하는데 어떤 명제에서 역은 뭐야? 역인 명제가 누구야? 뭐 하면 돼? 아닌데 역은 그게 아닌데 앞뒤 바뀌는 거 그치? 가정결론 자리 바꾸는 거 화살표 방향 바꾸는 게 역이잖아. fx의 역함수는 이거잖아. 그치? 화살표 방향 바꾸기. 그래서 역은 q이면 p입니다. 다. 그리고 나서 이를 설명을 할 때 이가 뭐냐면 자 부정과 참고하셔야 돼요. 부정은 가정 결론을 다 뒤집으면 안 된다. 부정은 마지막을 뒤집는 거야.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틀렸지만 고등수학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P면 Q이다. 이 부정이 뭐야? 나 Q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원래는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잘 안 해. 어쨌든 뒷부분만 뒤집어야 되는데 이라고 하는 거는 둘 다 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과 결론을요. 그게 이예요. 그러면 원래 명제의 이 명제를 역으로 만들면 뭐가 돼? not Q이면 not P다가 되고 그때 그렇지. 대각선 관계. 그게 바로 뭐다? 대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역은 뭔지 알지? 가정결론 자리 바꾸기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한 번씩 짚어주는 거니까 혹시 까먹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잘 기억해봐.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게 성질. 자, 원래 명제를 나는 본명제라고 부를게요. 본명제와 부정인 명제는 무슨 관계 있게? 부정관계 말고요. 특징. 힌트를 주자면 참거짓이 어떻다? 두 번째. 원래 명제와 옛날에는 2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0만 남았지. 역인 명제는 참거짓이 어떻다? 세 번째. 아유, 팔 아파. 원래 명제와 대우인 명제는 어떻다? 참거짓이. 자, 위에서부터. 합이나? 아우, 팔 아파. 이거 뭐게? 원래 명제와 거짓인 명제, 아니, 부정인 명제는 참거짓이 어떻다? 아닌데? 반대입니다. 그 다음. 원래 명제와 역인 명제는 참거짓이 어떻다? 준영아? 관련이 없어요. 야, 많이 까먹었구나, 너네. 큰일 났네. 다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래 명제와 대우인 명제는 참거짓이 어떻습니다? 민서가? 동일합니다. 나는 보통 을 공유한다라고 하는데 뭐 일치한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일치한다? 일치한다라고 하죠. 일치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어려운 질문 해볼까? 이걸 이용해서 증명으로 넘어가요. 자, 원래는 명제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녀석인데 미리 좀 설명해 볼게. 이걸 이용한 증명 방법 뭘까? 습니다. 아닌데. 반려는 그냥 이게 다고.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증명하는 방법 중. 그렇지. 부조직이 거짓임을 보여서 원래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음을 보이는 증명 방법. 그게 바로 뭐야? 귀류법. 이걸 이용한 게 바로 귀류법이에요. 결론을 부정하잖아. 정확하게 명제를 부정한다 그러지. 그 명제를 부정해서 모순임을 보이지. 그러면 이게 틀렸네? 그럼 그 가정이 틀렸네? 그럼 원래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얘를 이용한 게 바로 그냥 이름 자체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인데 이 두 개 혹시 알고 있어? 둘 다 알고 있지? 그 두 개가 바로 각각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셨음? 예를 들어서 너네가 알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귀류법의 예시 뭐 있어?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해봐. 그래서 루트 2를 무리수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가정해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두잖아. 그게 부정이잖아. 무리수를 유리수로 뒤집었으니까. 그럼 유리수로 가정을 해놓는다. 유리수다 보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 서로 소인수로. 그래서 쭉 설명해보다 보니 마지막에 깨지지. 뭐가? 서로소라는 가정이 깨져버리지. 그럼 유리수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유리수가 아니니까 부정이 거짓이니까 원래 명제는 참일 수밖에 없어. 무리수야 루트 2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는 그게 귀류법이고 대우 이용한 증명은 뻔하니까 사실 쉽죠. 이거는 집합으로 치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집합에서 치면 뭐 이용하는 거야? 이게 뭐냐 그거. 이름 까먹었다.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약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요거 세 개. 잘 기억해둬라. 알았지? 요 세 개를 가지고 실제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물어보는 용도로도 쓰이고 너네가 제일 싫어했던 거 뭐도 있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이런 거 찾는 데서도 가끔 쓰이기도 하고 어쨌든 참거짓 진입 판단형 너네들이 싫어하는 형태의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뒀으면 해요. 알았죠? 다시 한번 원래 명제랑 부정인 명제는 참거짓이 어떻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의 참을 증명해봐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명제를 참임을 밝히기가 힘들대. 그럼 부정을 해서 거짓임을 보여봐요.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입니다 라고 마무리 지으면 끝나는 거고 사실 그거보다는 보통 얘를 쓰지.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따져봐 라고 했는데 그냥은 힘들어. 그럴 때는 어때? 대우 명제를 내가 쓱 쓴 다음에 그 명제의 참거짓을 따져. 만약에 거짓이다. 그럼 원래 명제도 뭐다? 거짓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 명제의 여기 참임을 증명하시오 또는 참 거짓을 말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 여기 명제의 참거짓을 물어봤는데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치? 멍청이다, 그치? 왜? 무관한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이라도 역은 거짓일 수 있고요.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역도 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새로운 명제니까 너희들이 직접 밝혀줘야지. 맞지?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쓰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얘기 한 반 정도는 벌써 진행한 거야. 역과 대역까지 끝난 거기 때문에.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과 너희들이 까먹었을 법한 내용들만 한번 쓱 정리를 해본 거고요. 참거짓을 밝히는 도구는 일단 뭐다? 무조건 집합의 포항관계 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두 가지가 되겠다, 그치? 자, 한번 가보자. 명제인 것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들은 패스합니다. 알았죠? 요거 하나만 해볼까? 너무 쉬운데? 아니야, 하지 말자. 다른 것들은 하지 말고 요거 연습 좀 해보자. 자, 245번입니다. A는 0보다 크다 이고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라는 조건에 대한 부정을 말하래. 답 뭐야? 합이나? 그렇지. 4번이죠. 자, 여기서 하나 또 나오네. 부정에 대한 얘기 중에 뭐 나오지? 그리고와 또는 은 부정을 할 때 어때? P 그리고 Q라는 게 있다면 부정을 해주면 뭐 하게 됩니다? P도 not으로 바꾸고 Q도 not으로 바꾸지만 그리고는 뭐 해줘야 돼? 또는으로 바꿔줘야 되죠. 또는은 그리고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너네가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명제의 부정을 만드는 거 말고 모든과 어떤에 대한 의 부정. 모든 x에 대해서 px를 만족한다 블라블라 라고 나오는 어떤 조건이 있다 치자.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 부정을 하면 모든 x에 대해서 px 어쩌고 저쩌고 라는 조건이 있다. 부정을 해봐.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px를 not px로 바꾸게 되겠죠. 그냥 p만 not p로 바꾸면 이다를 아니다로 바꾸는 게 끝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있을 때는 어떤 x에 대해서는 이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거기가 사실 너네가 참거짓을 따지러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져. 모든과 어떤이 포함된 명제에 대한 부정을 만든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참거짓을 따지는 문제가 생각보다 꽤 어렵거든. 그게 아마 여기 뒤에 있을 겁니다. 한번 잠깐 찾아보고 풀어보고 시작합시다. 어딨냐 근데 모든과 어떤 좀 뒤에 있을 텐데. 야 찾아봐봐. 모든 어떤 어딨니? 아유 바로 나왔네. 자 너네가 한번 찾아봐요. 일단 쉬운 거 하나 하고 가자. 282번이요. 그 다음에 내가 번호 한두 개 더 골라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287번도 푸시고요. 여기는 좀 다양하게 풀어볼까? (292번도) 풀어보세요. 자, 3개 풀어보세요. 얘는 쉽죠? 거짓인 명제를 찾아보세요 할 때 참거짓 따져볼 때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문제는 지금 이거는 어때? 예를 들어서 이게 1번이 참이 되고 싶다. 말 그대로 뭐 하자? 말 그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어떤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참이다 라고 하면 뭐야?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얘는 참. 그치? 그런 식으로 따져서 이제 너희들이 참거짓을 따져주는 거다. 그치? 그럼 282번은 답은 뭐냐? 5번이겠, 거짓인 명제구나. 3번이겠네? 그치? 왜?
x가 오고 y가 오면은 거짓이니까요. 모든 거에 대해서 항상 45보다 작지는 못해요. 맞죠?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287을 풀 때 너네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1, 2, 3, 4, 5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 그 어떤 원소는 A의 원소로 포함되는구나. 이게 거짓이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떤 것에 대해서 참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참이지만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거짓이군 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이 명제에 대해서 뭘 찾아버려도 돼? 부정을 찾아버려도 됩니다. 부정을 찾아주면 뭐야? 어떤 애 부정은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얘가 뭐가 되면 돼?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된다 라고 해서 부정을 이용해서 찾아가도 상관은 없죠.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공식처럼 뭐 원래 명제의 부정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부정과 원래 명제는 참고지시 반대다.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x에 대해서 a의 원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를 만족하는 그런 집합 x를 찾아주세요라는 말은 뭐야? 집합의 개수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몇 승계 중에 10승계 중에 5개의 원소 하나도 A에 들어가지 마세요니까 5 다 빼버리면 된다. 그렇지? 2의 몇 승계? 5승계. 뭐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근데 뭐 공집합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 빼기 1까지만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 다음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됐죠? 혹시 이거 실수한 사람 없지? 빼기 1. 답은 3번입니다. 4번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몇 번이야? 292번이에요. 얘는 잘 풀었냐? 답 몇 번 나오더냐? 합인데 답 몇 번 나왔어? 2번. 2번 나온 사람 손. 준혁이 2번. 민석이는? 다른 답 나온 사람. 나도 답은 몰라. 그래, 무시당했어요. 자, 가보자. 못 풀었다고. 이런 것을 만족하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라는 말은 뭐야? 요 녀석 중에 여기에 포함되는 게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이거다, 그치? 얘는 일단 간격 3밖에 안 되고 얘는 간격 12입니다. 돼. 엄청 크네? 그럼 일단 뭐 해보자. 수직선상에 나타내보자. 마이너스 7보다 크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하자고? 요 녀석을 살짝만이라도 겹치면 돼요. 즉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됩니다. 맞죠? 요렇게 부터해서 얘가 조금 얘보다 마이너스 7보다 a 플러스 3이 커지기만 하면 일단 겹치기 시작한다. 그렇지? 그래서 쭉 넘어가다가 뭐만 만족 안 하면 돼? 5보다 더 넘어가 버리지만 않으면 되지. 누가? a가. 그래서 너희들은 뭐만 만족시키면 돼요? 여기 만족시키면 되고 여기 만족시키면 됩니다. 둘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a는 일단 뭐보다? 마이너스 10보다 큰 건 명확하고 and 5보다 작은 것도 명확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따져줘야 되는 건 누구? 등호 붙여 안 붙여? 따져줘야지. 겹치는 게 발생해야 됩니다. 겹치는 게 발생해야 돼요. 등호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땡. 여기는 등호 붙어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답은 뭐야?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게 A의 범위겠네? 정수 몇 개야? 마이너스 9부터 5까지니까 15개? 답은 5번이겠네. 됐죠?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중위권만들 대상으로 제일 많이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미치겠는데 진짜. 이거 등호 조건. 혹시 등호 안 붙여서 틀린 사람 여기 있어? 등호 때문에 틀린 사람은 없지? 오케이. 요거 등호 조건 잘 따져주세요. 이게 중위권반은 대부분이 질문인데 상위권에서도 저는 이제 내가 바로 직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도 하나가 째가지고 계속 매번 질문하는 놈이 있었어. 연이지. 근데 걔가 공부를 못하는 애는 아니거든. 그 학교 고등학교에 갈 때 중학교 성적 1%로 장학금 받고 들어간 애거든. 근데 계속 저걸 틀리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것만 아예 유형 따로 뽑아가지고 계속 풀게 연습을 시키고 했는데 어쨌든 틀리는 사람들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계속 틀리니까 혹시 안 되는 사람들은 얘기하세요. 등호 조건. 알았죠? 그 다음에 모든과 어떤은 그렇다 치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딱히 뭔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 너네 반은.
그때 뭐 보자. 뭐 예를 들어서 자꾸 여기참이라고 할 때는 원래 명제랑 무관하니까 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우의 참거짓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물어봤는데 아니다라는 거 증명하기 힘들거든. 너네가 증명하기 힘든 상태의 원래 명제, 뭐뭐를 포함한다면 아니다를 포함을 하거나 또는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실 너네가 증명하기 힘들어. 그래서 아니다를 포함을 하거나 또는을 가지고 있는 명제의 참거짓을 물어본다. 그러면 뭐 하자? 반드시 그 녀석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떤 명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대우. 그래서 이거는 아예 생김새부터 아니다를 가지고 참거짓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증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이용하자? 저 아니다를 이다로 뒤집을 수 있는, 뭐 가정과 결론을 모두 뒤집는 누구를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x-a가 0이다.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5는 0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참이 되도록 밝혀주세요 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뭐 아니면 뭐야? 2 아니면 3이겠네. 그래서 답은 얼마? 응 아니야? 뭐야? 1 아니면 5겠네. 합은 얼마예요? 6이 되겠네요. 됐죠? 답은 1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지. 자, 여기까지는 겁나게 쉬워요. 자, 전부 다 쉽고 너네가 어디로 빨리빨리 좀 넘어가고 싶냐면, 내가 배수도 사실 좀 어렵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한 문제에서만 나오는 거라 다른 것들은 됐고, 어디로 가고 싶냐면 필요조건 충분조건. 자, 아까 했던 얘기죠. 필충으로 바로 갔다가 오늘 뒤에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가자. 그리고 증명 위주로 갈 겁니다, 오늘. 자, 잠깐 다들 고개 들어볼래? 민서가 3인 명제가 있어. 3인이 밝혀진 명제는 화살표 두 줄로 쓴다고 했지. 3인 명제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부르는 명칭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어떻게 외우고 있어 너는? 아, 그래? 다들 외우고 있냐? 나중에 너네가 외워야 된다. 앞에 게 충분, 그냥 그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알았죠? 원래는 왜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왜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예시를 들어보면 이건 안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참인 명제, 서울에 있는 여대는 여대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해보자. 당연히 참이지. 서울에 있는 여대는 남대는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봅시다. 그럼 참인 명제에 대해서 화살표 두 줄.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보는 거야. 이 조건을 보아하니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P라는 조건은 요거 하나 가지고 있는 Q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뭐 한 상태?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얘의 이름을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P를 만들고 싶어. 얘를 가지고 P를 만들고 싶어. P이기 위해서는 얘는 어때? 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 필요한 재료 중에 하나예요 라는 의미거나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라는 의미로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이 붙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왜 충분 조건인지 왜 필요 조건인지 이름이 왜 그렇게 붙게 되는지 이해는 하는데, 풀 때마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오래 걸리잖아. 너희들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문제를 빨리빨리 많이 풀어봐서 알지만 빨리빨리 참인 명제를 찾고 집합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든, 됐네 그러면 그래서. 아니면 3단 문법을 이용해서 참인 또 다른 명제를 찾아가든,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보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응용하는 상황으로 막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름이라는 걸 보고, 이름을 보고 참인 명제를 하루 왼종일 이해를 해서 찾아가려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빨리빨리 찾아가 주세요 라는 의미로 보통 쌤들이 빨리 외우라 그러지. 그래서 참인 명제에서 가정이 충분 뭐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달달달달 따라 읽게 만드는 쌤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참인 명제가 뭐다? 총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총을 빵 쏴요.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없냐? 그렇게 안 외우냐? 미안해. 굉장히 유치한 걸 가지고 와봤어. 총을 빵 쏴요. 피는 뭐 하는 놈이야? 총을 쏘는 놈이야. 총자 잘못 썼더니 충자로 보이네. 충분 조건. 뭐 그 다음에 총을 맞으면 Q는 뭐가 나? 피가 줄줄 납니다. 그러니까 피가 줄줄줄 나니까 필요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 어쨌든 총 쏘는 놈, 화살표 보내는 놈이 충분 조건, 총 맞는 놈, 화살표 받는 녀석이 필요 조건. 뭐 잘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있어? 너네 FPS 게임 해봤지? 뭐 있어? 스나 서로 총 빵빵 쏴가지고 동시에 죽는 거 뭐라 그래? 럽샷이라고 하지. 그치? 그런 상황은 무슨 조건? 서로 그냥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너네가 되게 헷갈리는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삼단론법도 할 거지만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디로 넘어가 보냐면 어딨냐? 이걸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뒤에 있나? 아, 뒤에 나오구나. 요런 거. 너네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유형입니다. 이 유형 몇 번이야? 19번. 자, 풀어보세요. 노멀한 거 하나 풀어보고 볼까? 337번. 337이요. 이것도 터프 있을 텐데 이거밖에 없나? 그 다음에 346번이요.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337, 346. 일단 337 이거 답 몇 번이야? 4번 나오죠. 여기서 사실 너네가 이제 각자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제일 많이 쓰는 풀이가 바로 뭐냐면 나는 일단은 참거짓을 따지려면 진리집합을 찾아요. 이 조건을 제일 많이 써.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P라는 녀석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X가 0보다 작다 또는 Y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면은 어때? 둘 중 하나만이라도 작으면 되니까 얘가 갖는 진리집합들은 X가 음수일 때 Y가 양수인 것도 있어. 0은 뺄게. X가 양수일 때 Y가 음수인 것도 있는데 둘 다 음수인 것도 있어. 근데 Q는 뭐야? 곱하면 음수니까 양수인데 음수. 음수일 때 양수. 그러면 어때요?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얘는 아니잖아. 얘가 맞잖아. 그래서 이거는 아니잖아. 얘가 맞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랑 맞아 틀려.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 맞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나는 보통 이렇게 많이 풀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 조건이 아닌이라는 말이 하나지. 꼭 애들이 여기까지 잘 찾아놓고 딱 해놓고 아니네. 아싸 2번 답. 참 갑자기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건 좀 조심하고. 어쨌든 나는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것도 어때? P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곱의 합이 0이다. 실수의 범위에서 제곱의 합이 0이란 말은 뭐야? P제곱은 뭐야? X가 0이고 Y도 0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Q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곱해서 0인 거는 0, X는 0 또는 Y는 0. 그래서 0일 때 0이 아닌 거랑 0이 아닐 때 0인 거랑 그 다음에 둘 다 0인 거랑 몽땅 다 가지고 있다, 그치? 그래서 역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져보아하니 얘는 맞고 얘가 아니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맞다, 그치? 그래서 뭐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너네들이 그냥 논리적으로만 주구장창 따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뭐 할 수 있다면 좀 진리집합을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약간 조건 비슷하게 쓸 수 있다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고 있나 다들? 다르게 풀고 있지? 야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야매인데. 자, 어쨌든 뭐 갑시다. 야매 풀이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풀 수 있는 풀이를 야매라고 이제 간주해버리는 그런 풀이, 그런 놈들 겁나 싫어하거든. 내가 야 이렇게 풀면 쉽지롱 이거 딱 알려주면 야매다 이런 놈들이 있거든 하나씩. 겁나 알려주기 싫어 그러면. 어쨌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PQR 346번. 그럼 P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얘들아? 절대값의 합이 0이라는 거는 제곱의 합이 0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P가 하고 싶은 말은 A, B 둘 다 0입니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완전 제곱꼴로 고쳐보면 알 거야. A랑 B가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P를 좀 바꿨을까? A는 0, B는 0이라 하지 말고 A는 B는 0이라고 가자. 그럼 굳이 Q랑 P를 구분을 하고 싶으면 얘가 1인 것도 있고 얘가 2인 것도 있고 얘가 0인 것도 있고 기타 등등등. 그 다음에 R은 뭐야? 절대값는 절대값. 너네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 나왔던 녀석이지? 절대값는 절대값은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값 한 번은 그냥 풀어보고 절대값 한 번은 한쪽에만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주세요. 이거 가계 이등분선 할 때 나오는 녀석 중 하나지. 절대값는 절대값 푸는 방법. 한 번은 둘 다 절대값 그냥 풀기. 둘 다 양수인 거랑 둘 다 음수인 거 같이 얘기. 이제 부호가 같은 거. 그다음 한 번은 한쪽에만 마이너스를 붙여요. 부호가 다른 거 얘기. 그럼 여기로 넘어가면 B는 얼마? 얘로 넘어가면 A는 얼마? 그래서 여기는 이거 지운 거지. 그래서 여기는 뭐야? 또는이야? 그리고야? 또는입니다. A가 0일 때 그래서 어떤 거 가지고 있어?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닌 것도 있고 A가 0이 아닐 때 B가 0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0인 것도 포함을 하고요. 이씨 이렇게 가면 된다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기억으로 들어가 보자. P는 R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니 P가 R한테 총 쏘냐? 충분조건이니까 부분집합으로 포함관계 포함되냐? 라고 물어보면 포함되고 있다 그치? 참이고요. 그 다음에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건 뭐야? not P가 not R한테 화살표 받았냐? 이게 참이냐? 그 말은 배우 명제가 참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P가 R 안에 쏙 들어가네? 참이 되네? 그럼 얘도 참, 얘도 참, 얘도 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Q 이고 R이라는 거는 Q, A, B가 똑같은데 R 하나는 0이어야 돼. 그럼 이고 그리고 동시에 만족하는 건 결국 A는 B는 0이고 P라는 조건도 A는 B는 0. 똑같은 조건이면 얘도 참, 얘도 참. 둘 다 참이니까 필요충분 조건 참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너네가 이런 문제 풀려고 할 때 아까 뭐 승진이가 야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풀이를 야매로 풀고 있다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그치. 이게 근데 요새는 사실 쌤들도 문제야.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문제인 것 중에 하나가 너네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자취 기억나나? 자취의 방정식? 평면좌표에도 자취가 있고 직선에도 자취가 있고 원에도 자취가 있거든. 이동에도 자취가 있어. 그 자취를 배워보면 사실 요즘 선생님들이 사실 나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구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요약 정리를 잘 안 해주시는 쌤들이 요새는 되게 많거든. 그냥 막 쓰고 싶은 말 막 쓰셔. 문제도 막 여기 풀었다 저기 풀었다 하시고. 그냥 판서라고 하지. 칠판 판서를 정리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요새는 사실 좀 대부분이긴 해. 모르겠다. 그게 트렌드라서 그런 건지. 정승재 선생님 봤냐? 정승재 선생님 개떼작 보면은 와 지수 설명하는데 A에 B승 하나 빵 써놓고 나서 1시간 떠들잖아. 1시간 너무했고 한 30분 떠들거든. A X승이지. 딱 써놓고 나서 1시간 한 30분 정도 떠드시거든. 이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해. 정승재 쌤이 진짜 필기를 안 좋게 말하면 되게 지저분하게 하고 뭐 어쨌든 정리를 많이 안 해주시는 거거든. 현우진 쌤이 사실 정리를 좀 잘 되게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한성원 선생님은 뭐 거의 기계고 어쨌든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트렌드가 그런가 보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 갑자기 확 차이가 나냐면 아까 얘기했던 도형의 방정식에서 자취를 해보면은 풀이 방식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 문제를 이렇게 푸세요라는 게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데 요새 쌤들은 자취의 방정식을 정리를 안 하거든. 그게 좀 오래됐어. 한 7차 교육과정인가? 그때까지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평면, 직선, 원 다음에 자취의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이동 들어가거나 어쨌든 순서는 잘은 기억 안 나는데 그게 하나의 단원을 이루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푸세요라는 게 예전엔 정리가 되어 있었고 나는 이제 그렇게 배웠었고
근데 요새는 자취의 방정식이 한 단원이 이제 흩 빠져버리면서 평면 잡혀도 쬐끔, 직선에도 쬐끔, 원에도 쬐끔, 이동에도 조금 조금씩 다 흩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풀이하는 게 문제마다 달라져. 아까 승진이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니 애들이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겁나게 어려워하지. 나는 이제 그런 녀석들을 사실 좀 모아주는 작업을 사실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는 하거든. 그래서 풀이를 이 문제 따로 저 문제 따로, 특히 너네가 이제 수투로 가면 그게 되게 심해질 거야.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을 다양하게 유형마다 상황마다 익혀두지 말고 그 녀석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너네가 스스로 찾은 다음에 결국 이거네?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겠다를 여러 가지 유형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방법으로 뿅 넘어가는 걸 나는 사실 되게 좋아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필요조건, 충분조건도 참거짓이고 참거짓이면 명제잖아. 명제의 참거짓은 어디서부터 항상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서부터 항상 출발합니다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너네 승진이 말한 대로 풀 때마다 달라지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감으로 풀고 있는 거거든. 공부 잘하는 너희들은 사실은 괜찮아. 감이 좋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풀이가 많이 튀어나오긴 하지. 근데 그 감을 믿고 가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학교에 내지 말고 모의고사 같은 것 중에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래서 평소에 계속 1등급 나오고 잘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긴장을 콱 해버리면서 등급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때 보통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 풀이마다 다르게 하다 보니 이 문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가 딱 막히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불안함이 확 엄습하지. 그러면서 하나 틀렸는데 그 다음 문제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 문제도 안 보이면 한 두어 개가 연속으로 안 보이기 시작하면 시간이 이제 쫄들리기 시작하지. 그래서 틀린 풀이 나오고 벌벌 떨다가 이제 또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나도 그렇거든. 나도 선생이잖아. 사실 너네보다 훨씬 많은 수학 문제를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고2, 특히 고3들 대상으로 내가 모의고사를 이제 풀이를 하잖아. 모의고사 풀이를 할 때 내가 하나도 안 보고 딱 들어오지. 그래서 딱 풀기 시작을 할 때 이건 문제 되게 어려울 것 같다 하면서 나 혼자 생각으로. 그러고 나서 딱 풀기 시작하잖아. 무조건 어디선가 막혀. 무조건 막혀가지고 당황을 하기 시작해. 애들한테 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황하다 보니 잠깐 딱 멈춰놓고 야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잠깐 뭐 쉰다거나 하고 끊고 보면은 겁나 쉬운 내용이야. 바로 위에 뭔가 하나가 있었고 그걸 쓰기만 하면 끝나는 내용인데 그게 안 보여. 발견이 안 돼. 나도 그런데 하물며 너네들은 오죽하겠냐, 그지? 연습량이 아무래도 나보다 훨씬 부족할 텐데. 말이 길어졌네요. 잔소리는 아니고요. 결국 수학은 뭐 맞추면 되는 거지. 어쨌든 가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누구? 3단논법. 3단논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희가 중학교 때부터 처음 들어가는 게 바로 3단논법이지.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어요.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어요. 이게 바로 3단논법이다. 그치?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3단논법의 증명은 이거지. P면 Q이다고 Q면 R이다. 그러면 뭐다? P면 R이다가 성립한다. 왜요? 증명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P가 Q 안에 쏙 들어가 있고 Q가 R 안에 들어가 있으니 R 안에 P가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네. 따라서 P면 R이다가 참이야.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증명을 하자 이해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쵸? 얘를 가지고 이제 참인 문제 찾기, 참인 명제 찾기, 기타 등등. 그게 이제 너네들한테 실제로 나오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3단논법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보면은 어딨냐? 이 앞에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예를 들어서 318번 같은 거. 딱 보자마자 참인 명제를 여러 개 주고 나서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은? 다음 중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딱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맞죠? 또는 뭐 지금 디귿처럼 뭐 집합에 대한 얘기로 너무 물어볼 수도 있고. 어쨌든 참인 명제를 2개 이상 주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제? 100% 3단논법 문제라고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너희들이 참인 명제 지금 주어진 게 not P면 R이다. R이면 not Q이다. not R이면 Q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반드시 너희들은 참인 명제 또 다른 거 하나 더 써주세요. 누구? 대우. 그래서 너희들은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조건을 보면서 기억, 니은, 디귿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 뭐부터 밑에다가 대우 명제 좀 써놓고 출발하세요. 알았죠? 그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합니다. 대개를 필요한지 몰라도 다 찾아주는 게 무조건 필요하거든. 무조건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대우 명제 써보자. 뭐야? not R이면 P다, Q이면 not R이다. 그 다음에 not Q이면 R이다. 그러고 나서 이 명제들을 보면서 이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찾아가는 거지. 그때 기억이 하고 싶은 얘기는 not P면 R이다. 그 다음에 니은이 하고 싶은 얘기는 P면 Q이다. 라고 할 때 니은 딱 보자마자 거짓하고 시작하면 되잖아. 그치? 왜? P로 출발하는 명제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참인 명제를 P면으로 만들겠니? 그래서 대우를 찾아놓고 가면 시작과 끝만 보고 이거 없네? 거짓. 이거 없네? 거짓. 하고 빨리 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 명제를 먼저 찾으라고 하는 거고요. 기억은 너무 뭐 대놓고 있으니까 참이라고 할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디귿 있지. 리을 뭐 이런 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R이면 이라고 출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피다 라고 출발해도 마찬가지. R이면으로 출발한 건 있네? 근데 나피로 끝나는 게 그 어디에도 없네? 그럼 얘도 거짓 해놓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대우명제를 먼저 찾고 시작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가보자. 디귿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써보자. 비교집합 Q. 비교집합 Q. 그게 뭐예요? 알료집합?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P교집합 Q가 알료집합이다? 여기가 알료집합이야? 그럼 여기가 R이란 얘기네? 뭐 모르겠다. 디귿 얘가 좀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딱히 뭐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 그럼 뭐 해볼게요? 참인 명제들 보면서 너네가 진리집합 좀 따져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찾아가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을 뭔지 한번 벤다그램으로 나타내보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P와 R의 관계를 보니까 P 여집합이 R 안에 들어간대.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얘들아? P와 R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기억나니? 집합할 때 했던 거잖아. 빨리 찾아가면 좋다 그랬지? 그 다음에 R과 Q는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뭐야?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 말은 뭐야? 둘이? 그렇지, 똑똑하구만. 그래서 서로 서니까 뒤집어도 성립하는 거지. 됐죠? 예,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걸 참고해서 벤더그램 잘 그려주면 되겠다. 그치? P와 R은 겹치는 게 좀 있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나오게 해주고, Q는 어디에? R에 서로서가 되게 뭐 요런 데다가 쏙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고 나서 디귿 가보자. PQ의 교집합은 어디야? 얘 말하는 거네. 근데 R의 여집합이랑 같냐? 에이, 아니잖아. R의 여집합이 좀 더 넓네. 요게 돼야 맞는 거지. 거짓 하면 나겠네. 아이고 허리야. 끝났죠? 잠깐만. Sorry. 얘 다른 얘기였네? 얘가 이 얘기고 얘는 뭐야? 다른 얘기네. R 여집합이 Q에 속하니까 R과 Q도 어때? 전체 집합이 합집합으로 나와야 된다. 그치? 합집합을 했을 때 전체 집합 나오게 해줘야 된다. 그치? 그걸 참고해서 그려야겠네. 다시. 그럼 처음에 P와 R은 겹치는 게 조금 존재하면서 합집합을 했을 때 전체 집합이 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R과 Q는 서로 손대 합집합했을 때 전체 집합 나와야 되니까 Q는 반드시 어디네? 여기밖에 안 되네. 그치? 됐죠? 그러면 뭐야? P와 Q의 교집합이 곧 Q고 그게 바로 R의 여집합이 되네. 니은 참이다. 그치? 뭐래? 디귿은 참이다. 그치? 이렇게 됩니다. 참. 끝.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집합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 내가 이거 분명히 자주 나온다 그랬지.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또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면서 막 뒤에 절대부등식이나 함수, 뭐 역함수 이런 거 하고 나서 또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둬요. 두 가지 녀석. 알았죠? 지금 실제로 저거 되게 많이 만나고 있으면 알고 있을 거다. 알았지? 자, 계속 갑시다. 그럼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명제 쪽은 다 한 것 같아. 잠깐 쉬었다가 증명 얘기만 하고 슬슬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여기서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요거다. 유형 19번 아까 19번 얘기했던 거. 나머지는 딱히 내가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네. 다 집합 얘기라서. 오케이? 쉬었다가 증명하러 갈게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증명 두 가지. 기타 증명도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수학 1으로 가보면 수학적 비납법 증명,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증명 중에 하나인데, 그때 가서 하고, 그거는. 지금 이제 나오는 증명은 수능용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서술형용으로 많이 나오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그 다음에 귀류법. 그 두 가지 증명은 예시 문제를 반드시 너네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서술형용으로 반드시 대비를 해두세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나와 있는 빈칸 출원형 문제로 그냥 풀고 땡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을 먼저 좀 찝어줄게. 320번 교과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2번 교과서에 나옵니다. 아, 교과서 출판사마다는 조금씩 달라. 322번도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323번은 320번이랑 똑같고 거의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24번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괜찮고, 요거 326번 이건 귀류법, 얘 무조건 해놔야 되고. 근데 이거는 옛날 문제야. 옛날에 학력평가 시절에 나왔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나오긴 한데 워낙 쉬운 거라서. 그 다음에 327번 동일한 문제고요. 그냥 완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어딨냐? 여기 없네. 이거밖에 없나? 이거밖에 없네. 뭐 있었지? 하나가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그거 하나 더까지 해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은 반드시 빈칸 추론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한테 증명해봐 라는 식으로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지금 혹시 연습장 있으면 연습장 꺼내시고요. 없으면 나한테 종이 달라고 하세요. 320번이랑 326번 두 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빈칸 다 가려버리고 네모박스 가려버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내가 예시를 잘 기억하세요 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야. 얘가 귀류법인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인지조차 사실 안 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너네들이 대우를 써야 될지 또는 귀류법을 써야 될지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대우는 사실 뻔해. 이 상태로 증명하기 편해 싫어. 제곱에서부터 출발하려면 n은 결국 루트로 넘어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해져. 뒤집는 게 편해. 거꾸로 가는 게 편해. n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뭐예요? 대우 명제를 먼저 밝혀줘요. 그래서 대우 명제를 구해보니까 뭐야? n이 홀수가 아니면, 즉 n이 짝수이면, 자연수니까 홀 아니면 짝이지. 그러면 n제곱은 뭡니다? 역시 짝수입니다를 증명을 하러 가보자. 그래서 n은 짝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2k라고 표현하자. 단 k는 자연수. 그러고 나서 n제곱을 가져요. 4k제곱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야? 얘는 2 곱하기의 형태로 분리가 가능해지네. 따라서 짝수다. 하고 증명 끝. 이게 다고. 살짝 응용하는 323번은 어때? 얘가 짝수이다, 짝수이다를 증명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때는 어때?
대요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n이 홀수에서부터 출발해서 n 제곱도 홀수가 됨을 증명하면 돼. 그럼 홀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니? 2k 플러스 1이나 2k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하죠. 플러스 1이라고 할 때는 k는 0부터 시작해줘야 되고 마이너스로 할 때는 그냥 k는 자연수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k는 자연수 라고 해놓고 나서 n제곱을 구해봐. 2k-1의 제곱이거든. 그럼 전개를 해주면 4k제곱에 마이너스 4k의 플러스 1이거든. 그래서 얘를 홀수다 라고 설명하고 싶으면 2의 배수로 묶이는 놈들과 그 다음에 묶이지 않는 1 하나가 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얘 때문에 얘도 홀수네, 증명 끝.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지. 그래서 여기서 배수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건데 어쨌든 가자. 루트 2가 무리수입니다 를 증명을 하고 싶으면 결론 쪽을 부정을 하세요.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두죠. 루트 3도 마찬가지, 루트 4도 마찬가지, 루트 5도 마찬가지. 유리수 단 루트 2는 그래서 a분의 b로 표현되는 서로 소인 자연수. 정수? 정수라고 하자. 정수가 맞겠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 어때? 루트 2의 제곱 2는 a제곱분의 b제곱이에요. 그럼 넘어가서 2 곱하기 a제곱은 b제곱이 되고 그때 여기서 저 내용이 나오지. b제곱이 짝수이므로 b도 짝수이다. 그러면 이제 b를 뭐로 표현이 가능해? 2k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b 대신에 2k를 집어넣어. 그럼 뭐예요? 2a제곱은 4k제곱이 나오면서 a제곱은 2k제곱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도 a제곱이 짝수이므로 a도 짝수. 그러면 a는 뭐로 표현이 가능해? 2l로 표현이 가능하네. 그때 이제 요거 이 두 가지 내용은 어때? a, b가 서로 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했네.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라는 가정이 틀렸지. 유리수가 아니므로 루트 2는 무리수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저 흐름 잘 기억해둬요. 정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책 문제 한두 개 정도만 더 풀어봅시다. 요거 혹시 정리할 사람들 얼른 정리하시고 다 되면은 뭐 하나 더 하냐? 배수 약수 몇 번이냐? 배수 문제 어딨냐? 앞에 있지. 여기 있다. 요거 325번. 325번 문제 하나 별표 치고 풀어놔요. 얘는 교과서에 있거나 한 내용은 아니야. 근데 이제 빈칸 추론으로 넘어오거나 했을 때 가끔씩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을 좀 봐서 조금 다를 겁니다. 너네가 여태까지 풀어왔던 거랑. 그래서 잘 기억해놔요. 풀어보세요. 325번. 자, 가볼까? 요 문제는 사실 원본은 이거다. 요걸로 보통 많이 나오긴 해. 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그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라는 귀류법 증명이랑 조금 비슷한 거. 루트 3은 무리수, 루트 5는 무리수. 이거 증명할 때 요 내용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를 보통 한 번씩 물어봐요. 알았죠? 요거 원래는 이건데 지금은 플러스 1을 해버리면 3의 배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첫 출발이 여기니까 3의 배수가 아닌 수. 뭐야? 3의 배수가 아닌 수니까 요거 아니면은 요거에서부터 출발하면 되지. 모든 정수는 3의 배수인 놈과 아닌 놈, 5의 배수가 인 놈과 아닌 놈으로 구분할 수 있지. 그래서 요런 수랑 요런 수랑 요런 수 중에 아닌 수 두 개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는 플러스를 했냐 마이너스를 했냐? 플러스를 했네. 나는 보통 마이너스를 좀 더 좋아하긴 해요. 왜? 단 K는 자연수 해버리면 끝나니까. 알았지? 나는 이렇게 출발할게. 어쨌든 여기서 너네들은 n제곱 플러스 1을 구해주면 돼. 그래서 3k-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얘는 9k 제곱에 마이너스 6k에 플러스 1 플러스 2라서 어때? 3으로 묶어줄 수 있게 된다. 그치? 이번에도 마찬가지. n제곱 플러스 2는 3k-2의 제곱에서 2를 더해서 그래서 역시 쭈루룩 계산해서 3으로 묶어줄 수 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요 흐름 잘 기억해놓고 증명에서 나오는 이런 거 이거랑 살짝 다른데 n제곱이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n제곱이 5의 배수면 n도 5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요 두 가지는 다른 증명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니까 한 번씩들 잘 익혀두세요. 알았죠? 됐죠?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갈 거야. 오늘 넘어간다는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부등식으로 쭉 넘어갈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전에 오늘은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어려운 문제, 수업 중에는 처음 다뤄보는 것 같은데 행복한 1등급 한번 몇 개 좀 풀어보고 옵시다. 행일 어딨냐? 몇 번이냐? 여기 있다. 자, 몇 번? 요거 뭐야? 398번. 그 다음에 399번. 일단 두 개 풀고 있어봐요. 내가 문제 써놓을게. 그 다음에 401번. (403번까지) 자, 시간 좀 충분히 줄게. 4개 한번 잘 풀어보세요. 혹시 빨리 풀어버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 미리 풀어봐요. 어차피 숙제니까. 398번은 어때? 이거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지, 그지? 요 녀석에 있는 어떤 녀석은 이 녀석 안에도 들어가요. 즉, 겹치는 부분에 발생해요. 이게 다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수직선상의 얘를 나타내봐.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놈 안에 얘가 살짝 겹치도록 하면서 어때? K 플러스 3 오른쪽 경계가 쭉 오다 보면 어때? 넘어가면 된다, 그치? 왼쪽이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그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K 플러스 3이 누구보다 0과만 딱 비교해서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큰 거는 명확하죠. 그리고 동시에 얘가 계속 넘어가. K 플러스 3이 점점 더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다가 어디까지만 안 가면 돼. 계속 넘어가다가 K 플러스 3 넘어가도 돼. 넘어가고 얘가 왼쪽 끝이 2보다 넘어가지만 않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얘가 K-1 여기서 이제 K-1이 2보다 왼쪽에 있는 동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끝이에요. 얘가 0보다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2보다만 왼쪽에 있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일단 밝혀지는 거는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여기서 밝혀진 건 3보다 작다. 여기서 이제 너네가 아까 고민해야 되는 게 뭐야? 등호 조건. 등호가 붙어 안 붙어? 겹치는 게 발생만 하면 돼. 얘네 둘이 경계끼리 만난다고 하더라도 둘 다 등호 붙었으니까 교집합 찾아보면 어때? 경계 만났잖아. 경계 둘 다 포함하니까 그거 가지고 있잖아. 등호 붙어도 되고 여기도 같은 이유로 됩니다.
그냥 등호 붙여서 답은 몇 개예요? 7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번? 399번 가보자. 역시 똑같은 문제야. P에 있는 어떤 X는 Q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하고 있다, 그치?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요 놈에 있는 어떤 원소는 여기에도 있다. 즉 겹치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것만 찾아가면 돼.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아. 여기다가 뭘 만들어 놓고 K-2랑 K+3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움직여줘? 원래는 반대인데 -3부터 5까지를 점점 움직여 보세요. 그때 뭐만 만족해주면 돼? 여기 딱 넘어와서 5가 얘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K-2보다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5가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가도 상관없어. 얘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그럼 이제 쭉 넘어가. 계속 넘어가. 그래서 어이 왜 이렇게 쓸 게 많니? 뭐만 아니면 돼? 왼쪽 경계 끝인 누구? -3이 K+3을 넘어가는 경우만 아니면 돼요. 낮게 가자. 넘어가는 상황만 아니면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 여기도 이거는 명확해. 그럼 K의 범위 찾아보면 여기서는 7보다 작다가 나오고 여기서는 -6보다 크다가 나오지. 그리고 이제 등호 조건 따져보자. 등호가 둘 다 없는 상태에서 경계끼리 만나면 교집합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럼 여기는 등호가 붙으면 안 돼요. 맞죠? 여기서는 얘는 둘 다 등호가 붙은 상태에서는 경계가 만나더라도 교집합이 있어요. 붙어도 돼요. 여기만 등호 붙이면 되지. 몇 개야? 13개. 근데 이건 둘 다 맞았지. 그치? 그러면 몇 개야? 13개 맞지? 그러면 이제 401번으로 넘어가 보자. 또 똑같아. 또 똑같아. 일단 명제가 어떤 명제? not P이면 Q이다니까 not P를 만들어 놓고 갈까? not P는 뭐예요? X는 이거 부등호 방향 바꾸고 얘도 부등호 방향 바꾸고 등호 조건도 바꾸고 또는 그리고로 바꿔야 되니까 결국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씨 1보다 크다. 그러고 나서 이제 Q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Q 인수분해 하필이면 된다. 그치? 어떻게? A-1랑 2A-1로 인수분해 되면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는 일단 명확하게 A-1과 2A 맞냐? 4A지. 4A-1의 사이 범위로 들어가요. 물론 등호는 붙여주고. 근데 내가 왜 한글로 4A라고만 썼냐면 얘가 큰지 얘가 큰지는 A의 부호가 결정하잖아. A가 양수면 얘가 큰 거고 A가 음수면 얘가 큰 거잖아.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됩니다. 양수거나 0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그래서 나눠주면 이번에는 근데 어떤이 아니네. 모든 애니까 쏙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치? 그럼 어때? 수직선상에 1부터 2까지 의 범위가 not P. 그게 Q 안에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버리면 돼. 둘 다 등호 붙인 상태로 얘가 A-1, 얘가 4A-1.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1부터 2까지의 P의 여집합의 범위가 Q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근데 Q가 얘가 A-1이고 얘가 4A-1이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대소관계 따져주면 되네. 오른쪽이 큰 건 명확하고 이제 등호 붙여보자. 안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안에 게 비어있으니까 밖에 거는 채워져 있든 비어있든 무조건 등호 붙어도 상관이 없죠. 여기는 안에 게 채워져 있지만 밖에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등호 붙여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는 마찬가지 이유로 둘 다 등호 붙어. A의 범위는 그래서 등호 다 붙어. 여기로 가보자. A의 범위는 어때? 요거 계산해주면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요. 여기서는 만들어주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양수인 것도 틀렸고 범위도 이상하고 그래서 얘가 답이겠죠? 그래서 PQ 곱해주면 답은 2분의 3입니다. 됐죠? 예.
그 다음 마지막 403번이지. 자, 가해 조건 가보자. 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모든 P의 원소는 전부 Q의 원소에 속한대. 그 말은 뭐야?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정의지. 그치? 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어떤 Q의 원소는 P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한대. 방금 분명히 Q가 P 안에 쏙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뭔 소리야? 거꾸로 말했다. P가 Q 안에 쏙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나에서 어떤 Q의 원소는 절대로 P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즉, 여기가 공집합이 아니라 원소가 누군가는 있습니다. 그냥 그 얘기 하고 싶은 거다. 그치?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Q에 있는 놈은, 다시. 뭐야, 이게? Q 중에는 P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해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서 P는 진부분집합이야. 뭐 그 얘기 하고 싶은 거긴 한데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여기가 공집합이 아님. 뭔가가 원소 있어야 함. 반드시 P가 더 작게 그려져야 함.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다는 뭐야? 모든 Q는 R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말은 서로 손해. 이 얘기 하고 싶은 거고 라는 결국 P와 Q와 R의 합집합은 뭐다? 전체 집합입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까지. 이 네 가지 조건에 맞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자. 그럼 뭐 하면 돼? 먼저 Q를 그릴게요. 네모 박스를 그릴게요. 그 안에 P를 집어 넣어주면 되고 R은 Q랑 겹치지 않는데 채워서 전체 집합이 나오도록 해주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이 벤 다이어그램 보면서 찾아가면 되지. 기억. 뭐래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 P가 Q한테 총 쏘니? 즉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P가 Q 안에 쏙 들어가니? 맞죠? 참. 니은은요? P 이고 Q니까 P 교집합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의 여집합에 쏙 들어가니? 그 말은 P 교집합 Q랑 R은 서로 손이? 라고 물어보는 거고 P 교집합 Q 자체가 그냥 P라서 P랑 R이 서로 손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마지막 뭐야? not P이고 not Q. 뭐야? not P이고 not Q. 드물어간의 법칙 바로 넘어가도 되겠니? P 합집합 Q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즉 Q의 여집합, 즉 R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R입니다. 는 R이기 위한 그냥 나왔네. 뭐야? 서로 같은 집합이니까 필충이지 뭐. 됐죠? 이것도 참 끝. 답은 5번.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하에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어버버되냐? 수하에 나오는 집합이나 명제가 약간 논리학이다. 논리학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개념이다. 그래서 너희가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참거짓을 찾는 경우도 되게 많아.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너네가 지금 408번 보자마자 답 나오냐? 이게 사실 나와야 되거든. 408번. 네. 이거는 행일 아니죠. 왜 행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응, 6 바로 나오지. 그치? 얘는 뭐야 지금 이 명제가 not Q랑 P가 서로 럽샷 쏘고 있냐? 대우를 만들어 보면 not P랑 Q가 서로 럽샷 쏘고 있냐? not P를 만들어 보면 E다고 얘는 그냥 X는 B라야. 그게 서로 같은 말.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의 해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거 완전 제곱꼴이라는 얘기고
그럼 1차 항을 보면은 얘는 4일 수밖에 없고 그때 2가 해니까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지 뭐. 그래서 A는 4, B는 2 바로바로 나와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자. 몇 번을 하려고 그랬냐면 원래 번호가 몇 번이야 이거? 404번 그리고 409번 두 개.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404번, 409번 두 개요. 시간이 되나? 야, 409번만 하자. 409번 하나만 풀어봐요. 이게 야 한자 너네 문과잖아. 한자 좀 아냐? 이거 뭐야? 최고 난도야? 고자만 알겠다 나는. 최고 난도 맞아? 응. 뭐라고? 아 너, 야이씨 너 어디야? 잠깐만 국제고 아니야? 아 세종고구나. 국제고 누구요? 최고 난도 맞아? 아 참. 야 국제고도 근데 외고처럼 뭐 독일어과 뭐 이런 거 있어? 과가 있어? 과는 없어. 외고는 있지. 너 무슨 과야? 중국. 아, 그래서 너 바로 아는구나. 알았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얼른 풀어봐. 자, 얘 뭐야? P가 Q의 부분집합. 그 다음에 not P니까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에요. 얘는 말 그대로 부분집합에 포함된다 해주면 되고 얘는 PR의 합집합이 전체집합이 된다를 만족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너네가 P 찾아왔겠지. 요 녀석이 나오니까 2, 4 마이너스 해주면 X는 일단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는데 이걸 수직선에 그리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을 보니까 자연수만 가지네. 따라서 P는 뭐뭐뭐만 가죠? 1, 2, 3, 4. 그럼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Q 찾을 때 어때야 돼? 1, 2, 3,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 집합 Q, U의 부분집합 Q 찾으면 되잖아. 2의 몇 승계? 4승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너네가 R 찾을 때 P가 가지고 있지 않은 5, 6, 7, 8을 R이 같도록만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도 뭐야? 이거. 둘이 곱하면 그냥 256이죠. 됐죠? 그렇게 하고 끝내야지. 알았지? 그래서 집합 명제 쪽은 최고난도 해봐야 요 정도야 얘들아. 안 어려워. 알았지? 집합 명제는 그래서 거저 먹는 단원이라서 너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단원들이 뭐 사실 어디냐? 끽해봐야 뭐 절대부등식 산술기하랑 호시 정도? 거기서 특히 도형의 활용이나 좀 도형 자체가 복잡해지는 몇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함수로 넘어가면 역함수, 합성함수 이쪽? 그거 말고는 딱히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로 가면 유리무리는 또 쉽잖아. 유물이 쉬우니까 이제 경우의 수. 그쪽만 잘하면 수학상은 충분히 1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지. 너네보다 등급이 낮았던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 단원이기도 해. 과목이기도 해. 수원 때 다시 걔네들은 다시 내려가겠지만. 알았죠? 조심해서 시험 대비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